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어서 제5장 법률행위 파트로 갑니다. 자, 교과서로서는 144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1장 권리 변동 파트가 148페이지까지요. 근데 제1장 권리 변동 파트는 일단은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작년에 떴어요. 24회차에서. 근데 문제는 이 파트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일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는 파트예요. 각종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올해는 일단 뭐요? 내가 좀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쭉 넘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원시 취득 위주로만 대비를 부탁드릴게요. 자, 권리 변동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럼 어른 매수인이겠죠. 그럼 이 같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은 을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취득합니까? 대금, 채권을 취득하죠. 반대로 을은 뭐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권리가 갑에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을이 약속한 대금을 수차에 걸쳐서 뭐요?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죠. 근데 중간에 약속된 대로 쭉 지급을 하고 있어요. 매매 대금 채권 내용이 뭐요?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죠.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은 소멸을 한다, 그죠? 이와 같이 없던 권리가 발생, 다른 말로 뭐요? 취득이죠, 그죠? 없던 권리를 취득했다. 있던 권리가 변경됐다. 있던 권리가 소멸됐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요? 권리의 변동이라 하더라. 자, 이 어떤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의 세 가지 모습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발생, 다른 말로 취득입니다. 취득. 취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시 취득과 뭐요? 승계 취득이죠. 그런데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부탁드렸어요? 중간은 없죠, 그죠? 하나가 아니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을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골라낼 수 있다면 뭐요? 나머지 다 원시 취득으로 포함시키는 걸로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원시 취득은 일단 예를 넘어갑니다.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은 다 원시 취득이죠. 자, 먼저 쉬운 승계 취득으로 갑니다. 즉 승계 취득이란 한문 그대로 구권리자가 가졌던 권리를 뭐요? 신권리자가 승계에서 취득하는 모습을 승계 취득. 자,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쭉 교과서를 보고 따라오세요. 따라서 신권리자는 구권리자의 권리를 뭐요? 승계에서 취득함으로 구권리자가 가졌던 권리까지만, 그죠? 그 이상은 승계 취득할 수가 없고, 구권리자의 권리에 하자가 있었죠. 흠이 있었다. 그럼 이자는 뭐요?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구권리자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고, 이자가 권리가 없어요. 그럼 이자는 뭐요? 승계 취득은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우리 법상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소인이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법에서 인정되죠. 그럼 승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리 취득은 뭐요? 원시 취득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의 취득, 그죠? 그때 합니다. 따라서 구권리자가 무권리자라면 승계 취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승계 취득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죠. 이 중에서 뭐예요?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설정적 승계. 자, 먼저 설정적 승계부터 보세요. 설정적 승계. 그래서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뭐요? 전세로 빌려줍니다. 자신의 토지를 뭐요? 을에게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준다, 그죠? 또는 을에게 저당권을 잡히고 뭐요? 돈을 빌려온다. 그래서 이자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취득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구권리자는 뭐요? 자신의 걸린 소유권이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나? 상실되지 않죠. 그때
소유권자는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것들, 그죠?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소유권자가 그 중에서 사용, 수익권능만을 을에게 지상권, 전세권 등을 통해서 물려준다, 그죠? 그래서 이자들이 그 같은 사용, 수익권능을 취득하죠. 지상권, 전세권 등의 취득. 그 다음에요, 처분권능을 취득하죠. 이게 뭐야? 저당권능의 취득이죠, 그죠? 이와 같이 구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면서 자신의 권리의 내용적 일부를 뭐요? 이자들이 용익물권을 설정해서 뭐요? 담보물권을 설정해서 취득하는 것은 뭐요? 설정적 승계취득이라 하더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취득은 뭐요? 설정적 승계취득이라 하더라, 그죠? 그 다음 이전적 승계로 갑니다. 기억요. 지금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교과 순서하고. 이전적 승계는 다시, 그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그죠? 포괄 승계. 갑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토지만을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매도한다, 그죠? 그럼 신권리자는 갑에게 속했던 모든 권리가 아니라 그 중에 특정한 권리 하나만을 취득하죠. 이와 같은 승계 취득은 뭐야? 특정 승계 취득이 한다고 그죠? 특정 승계 취득. 매매, 교환, 정려 등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 승계는 대표적인 게 상속, 합병, 포괄 유정 등이 여기 들어가죠. 포괄 유정. 그래서 갑이 사망을 합니다. 상속일이 을밖에 없다, 그죠? 그럼 갑의 사망이란 단 하나의 사실로 구권리자에게 속했던 뭐요? 모든 권리가 뭐요? 신권리자에게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죠. 이를 포괄적 승계라 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승계취득을 봤죠, 그죠? 그럼 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뭐요? 다 원시취득이죠, 그죠? 원시취득. 저 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운 원인에서 권리를 취득한 것을 통틀어서 원시취득. 따라서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거래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서 선의취득자가 뭐예요? 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선의취득은 뭐예요? 승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취득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도 똑같죠, 그죠? 취득시효도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 등을 통해서 승계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원취득, 출세물한 인격과 가족권 등의 취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기본 이론 시간에도 연습을 했지만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 매수인은 등기하면 뭐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이요? 을의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요? 이자는 소유권을 뭐요? 갑으로부터 뭐요? 매수해서 취득했죠. 그럼 을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뭐요?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 그다음 매도인이 대금 채권을 취득했죠.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자는 타인이 가졌던 채권을 넘겨받았습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 대금 채권을 처음 취득했어요? 처음 취득했죠. 그러니까 뭐야? 원시 취득이고. 갑이에서 가진 대금 채권은 뭐야? 대개 채권을 양도하죠. 그러면 병이 그 대금 채권자가 됩니다. 그럼 병의 대금 채권 취득은 뭐예요? 갑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예, 승계 취득.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 연습하세요. 예. 따라서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뭐예요? 당연히 갑의 소유권은 뭐예요? 매매를 통해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승계 취득, 대표적인 승계 취득입니다. 그런데 갑은 매매 대금 채권을 취득하죠. 타인이 가졌던 것을 뭐예요? 넘겨받는 게 아니죠, 그죠? 매매 계약으로 해서 처음 취득한 겁니다. 원취득. 근데 갑이 가졌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은 뭐예요? 채권 양도를 통해서 병이 넘겨받죠. 병에 을에 대한 대금 채권 취득은 뭐예요?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승계 취득에 해당합니다.
자, 변경을 합니다. 이제 쉽게 합니다. 주체의 변경.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자, 토지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요? 기존에 갑을 또 을로 바뀌었죠. 그죠? 즉, 이전적 성계를 뭐요?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 굳이 하신다면, 요 부분만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 다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자동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인은 매매 대상이 된 자동차를 뭐요? 을에게 그 소유권을 인도할 채무자죠. 그런데 매도인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멸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을은 원래는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자동차라는 뭐요?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건은 없어져 버렸어요. 물건 대신에 뭐요? 돈을 받겠죠. 그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대표님 질적 변경이죠. 물건도 목적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뀝니다. 질적 변경. 그다음 양적 변경이요. 앞서서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전세로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권 내용 중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은 누가 가집니까? 전세권자가 가지죠. 그만큼 뭐요? 소유권의 내용이 뭐요? 줄었죠. 소유권 내용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전세권이 소멸을 하면 다시 뭐요? 사용 수익 권능이 누구에게 다시 회복돼요? 소유권자에게 다시 회복되죠. 그 제한 물건의 설정 소멸로 인한 소유권 내용의 정감이 뭐요? 대표적인 양적이죠. 양적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기본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다시 한번. 갑을 간에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매도인은 뭐요? 약속대로 자동차라는 물건을 을에게 넘겨줄 의무자입니다. 반대로 뭐요? 을은 자동차라는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자예요. 그런데 의무자의 매도인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뭐로요? 돈으로. 그죠? 그래서 을은 자동차는 물건 대신에 돈으로 뭐요? 배상받을 권리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물건인도 목적 채권이 뭐요?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죠. 대표적인 질적 변경. 그 다음에 갑이 자신 소유 건물에 을에게 전세를 놓았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수익 권능이 누가? 전세권자. 그만큼 소유권의 내용이 뭐예요? 감소했다가 전세권을 소멸하면 다시 소유권자가 회복됩니다. 대표적인 양적 변경. 여기 제일 쉽죠. 갑이 자신 부동산 위에다가 을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병이 2번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1번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뭐예요? 병의 2번 저당이 몇 번으로? 1번 올라간다고 하죠. 이를 작용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죠? 자, 소멸로 갑니다.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중에 앞에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나죠. 저 권리가 모두에게 소멸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권리 자체가 사회에서 없어집니다. 물건이 멸실이 됐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죠. 그럼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버렸죠. 그럼 채무는 절대적으로 소멸. 그 다음에 소멸시가 완성이 됐죠. 그런데 상대적 소멸은 특정한 자에게만 권리가 없어졌을 뿐 해당 권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갑이 자동차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을은 뭐예요? 갑은 그 소유권을 잃어버렸지만 그 소유권은 누가요? 을이 가지고 있죠. 그죠? 즉 이전적 성계를 소멸의 측면에서 바라본 게 불가합니다. 우리가 절대적, 상대적 단어만 구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 문제를 보세요. 성계취득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계취득이 아닌 것은 다 원시취득이라고 그러죠. 그럼 답이 쉽게 보입니다. 성계취득을 빨리 찾으면 돼요. 다른 걸 일단 볼 필요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성계취득 중 대표적인 게 2번이 바로 보인다. 그죠?
상속은 승계취득 중 뭐요? 포괄적 승계취득이죠. 나머지는 뭐요?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다 뭐요?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첨부. 아직까지 몰라 그죠? 부합, 혼합, 가공을 첨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부합 정도만 그죠? 부합, 혼합, 가공을 통틀어서 첨부라 하는데 이런 정도로만 기억할 거예요. 그죠? 부합은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웠습니다. 부합이라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뭐요? 결합해서 하나 되죠. 그 하나가 된 물건은 뭐요? 합성물 내지는 부합물이라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축, 유실물의 습득, 모주물 선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시취득입니다. 즉 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뭐요? 다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요. 자, 그 다음 중 매일 문제 보세요. 매일 문제. 4주차 매일 문제요. 4주차.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외울게요. 쉽게 되면 뭐요? 요 문자를 보세요. 그럼 뭐예요? 설정적 승계죠. 승계취득 중 뭐예요? 설정적 승계.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의 설정은 뭐예요?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 다음 포기.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습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철저히 예를 정확하게 외워달라고 그랬죠. 네. 나중에 법률 파트에서 다시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확인 안 했습니다. 각종의 통지자가 붙은 것. 간염의 통지 맞습니다. 간염 통지. 그 다음 모주물 선정 금방 봤죠? 원시취득 맞죠? 그죠? 그 다음 최고는 뭐예요? 각종 최고절 의사의 통지 맞죠? 그죠? 그 정답은 1번이죠. 그죠? 네, 설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죠. 그러면 매도는 대금 채권을 을로부터 치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수차에 걸쳐서 대금 채권을 쭉 변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변경되고 있죠. 그러면 다 변제했다. 그건 뭐예요? 소멸했죠. 이것이 없던 권리가 발생, 있던 권리가 변경, 있던 권리가 소멸을 한다고 해서 이를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근데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해야 되죠. 여기서 뭐야?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그 원인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을 통틀어서 뭐야? 법률 요건이 한다. 그죠? 법률 요건. 이와 같은 없던 권리가 발생하고 뭐요? 있던 권리가 변경하고 있던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통틀어서 권리 변동이라 우리가 배웠다. 그죠? 근데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해야 되죠. 그 원인은 뭐야? 통틀어서 법률 요건이라 하다. 그죠? 법률요건. 근데 이 같은 법률 요건은 무수한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죠? 근데 그 요건은 크게 두 가지. 자, 보세요. 이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 변동을 가져온 원인은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 전세, 계약, 고용계약, 도계약 등 무수히 있겠지만 각각의 원인과 효과는 다 다르지만 최소한의 공통점이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와 같은 권리 변동을 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 등 자신들이 원한 대로의 어떤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뭐예요? 학자들이 법률 행위를 한다. 그죠? 그 법률 행위는
매매 등이 여기에 속하죠. 여기 갑니다. 상속, 불법행위, 부당이득, 준법률행위 등에 따른 권리변동은 원해서가 아니죠. 원해서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권리변동의 원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법률 규정을 우리가 줄여서 법정이라고도 읽는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는데, 요건은 뭐요? 매매 등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인 법률 행위와 상속도 뭐요? 법에서 인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한 원인은 법률 규정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법률 요건은 하나 이상의 사실로서 구성이 된다. 그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한다. 그죠? 법률 사실. 그 순서가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뭐요?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 갑니다. 우리 기본 이론 시간도 했어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과 뭐요? 매수인의 성락의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청약과 성락이 합치되면 뭐요? 갑을 간의 매매가 성립하죠. 매매가 성립하면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약속대로 갑에게는 뭐요?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우리에게는 뭐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그림 중 어떤 겁니까? 청약과 성락이죠. 청약만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없죠. 그죠? 청약과 성락이란 사실이 모였어. 그 다음에 뭐요? 매매는 어디에 해당해요? 매매는 법률 요건구죠.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겠죠. 즉 이와 같이 청약과 성락이란 뭐요?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인 법률 요건이 완성이 되면 뭐요?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사자에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박스 그대로죠. 금방 설명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그죠? 그 다음 청약과 성락은 뭐요? 매매라는 법률에 대한 법요건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해당하고, 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는 뭐요? 그 법률 효과에 해당하죠. 그죠? 법률 효과에 해당합니다. 자, 법률 사실의 분류로 갑니다. 자, 이 파트가 우리가 작년에 떴어요. 그죠? 예, 작년에 떴기 때문에 이제는 수업에 필요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 개개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는데, 법률 사실은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합니다. 사건. 용태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거의 사용치 않는 단어죠. 예, 법률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법률 사실 용태라 하고, 수업 시간 듣고 그냥 지나쳐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뭐요? 그 정신작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요? 외부적 용태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뭐요? 가슴 속에만 머무는 것을 내부적 용태라 합니다. 다시, 외부적 용태는 뭐요? 법에서 그 효과를 인정한 적법행위가 있고, 그 효과를 부정하는 뭐요? 위법행위가 있죠. 적법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뭐요? 준법률행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사표시는 자세히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에서 분석합니다. 항상 의사표시는 의사 플러스 표시로 우리가 읽고 있다. 그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이나 글 등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 하고, 매매 등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자세히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작년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만 들을 수 있도록, 그죠? 법률 사실 중 적법 행위 중 뭐요? 의사 표시를 제한 나머지를 모두 통틀어서 뭐요? 준법률 행위라 합니다. 준법률 행위. 자, 뭐 알든 모르든 대답만 해보세요. 굳이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다 아니다?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죠? 앞에 준자가 붙었으니까 법률 행위 아니잖아요, 그죠?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징이 뭐예요? 원한대로 효과가 아니라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잖아요. 따라서 원한대로 효과가 아니라 법에서 준 법률가 있다는 데서 뭐예요? 법에서 인정한 효과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준 법률행위는 다시 두 가지 정신자기 겉으로 표현되는 표현행위도 있고, 그죠?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비표현행위인 사실행위도 있다. 그중에 표현행위는 세 가지.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감정의 표시는 중요치 않다고 씁니다.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다가 알린다. 그 점에서는 의사 표시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의사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한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의사의 통지가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법에서 인정한 효과만 우리는 요것만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의사의 통지는 각종의 최고자가 붙은 거, 각종의 거절자가 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최고라는 것은 뭐예요? 독촉, 촉구, 그 다음 뭐예요? 청구입니다. 그 대표적인 최고가 뭐예요? 내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채무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빌린 돈을 갚아라. 여기 뭐죠? 이행의 청구잖아요, 그죠? 이행의 청구가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인 최고에 해당합니다. 각종의 독촉, 촉구, 최고, 청구가 뭐예요? 최고에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절, 그죠?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 묶은데에서 뭐예요? 본인의 초인 거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 간염의 통지. 자신이 뭐예요? 알고 있는 일정한 사실을 외부에다가 알려내기를 간염의 통지. 즉, 현재도 뭐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인식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을 간염의 통지랍니다. 각종의 뭐예요? 통지자가 붙은 거, 각종의 뭐예요? 성인자가 붙은 거, 성낙자가 붙은 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요거 하나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죠? 네. 다시 우리가 교과서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감정의 표시는 필요 없어요. 네. 말 그대로 뭐예요? 감정을 표시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정려에서 정려자의 수정자의 용서가 대표적인 감정의 표시에 해당합니다. 자, 교과서 박스 보세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우리 시험 교과서 순서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의사의 통지는 뭐예요? 각종 최고 거절이 의사의 통지죠. 저 교과서 순서대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뭐예요?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고. 그게 뭐예요? 법인 파트에서 그죠? 청산 단계에서 청산인은 법에 대한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뭐야? 채권을 신고할 것은 뭐야? 최고였죠, 그죠? 채권 신고의 최고. 그다음 소멸시효 파트에서 뭐야? 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 다른 말은 뭐야? 이행의 청구죠, 그죠? 청구. 그다음 채권법에서 선택 채권에서 선택의 최고죠. 상대방의 선택권자는 선택의 최고. 그 다음 뭐요? 채무행의 최고. 다른 말 뭐요? 이행의 청구죠. 그 다음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 그 다음에 거절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서 상대방의 거절. 그 다음 뭐요? 무건돼서 본인의 추인 거절. 각종의 최고 거절이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더라. 즉 교과서 순서대로 쭉 모아뒀습니다. 그 다음 간염의 통지요. 일정한 사실을 외부에다가 알리는 것을 간염의 통지. 교과서 순서대로 각종 통지, 성인, 성낙자가 붙은 게 되죠. 저 교과서 순서대로 총회 소집은 총회일 몇 주 전까지요? 1주 전까지 그죠? 소집을 통지하죠. 총회일이 정해졌다면 그 사실을 알린다 그죠? 총회 소집의 통지. 그다음 대리권 수여의 표시 또는 뭐요? 통지입니다.
타인에게 뭐요?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뭐요?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죠. 대리권 수여 표시 또는 통지. 그래서 채권을 양도하고 뭐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채권 양도의 통지. 그러면 공탁을 하고 그 사실을 알린다 그죠. 공탁의 통지. 성락의 의사표시가 연착이 됐어요. 그때 상대방을 부하해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지연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성락 연착의 통지. 그리고 채권법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각종의 통지자가 붙은 게 뭐예요? 간염의 통지고, 그다음 채권 양도의 성락. 채무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채권을 갑이 뭐예요?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병에게 양도하죠. 그래서 이자가 갑에게 을에게 그죠? 1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채권자가 됐죠. 그런데 을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채권 양도는 뭐예요? 양도인과 양수인만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자에게 뭐예요? 채권 양도로 대항하려면 채권자가 뭐예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양도 사실을 알려야 되죠.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그 채권을 벼에게 양도했다, 그죠? 양도했으니까 누구에게 변제하라? 벼에게 변제하라, 그죠? 그 사실을 갑이 을에게 알리죠, 그죠?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 그러니까 채무자 을이 어떡합니까? 알았다, 그죠? 채권 양도의 성락. 간염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가서 이게 중요해요. 성인. 성인은 두 가지가 있죠. 시효 중단 사유인 성인. 또 하나는 뭐예요? 시효 이익의 포기다,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이거는 갚겠다는 의미죠. 갚겠다는 의미. 자기가 의무가 있다, 그죠? 이거는 시효 중단 사유인 성인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시효 완성 이후의 성인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이거는 뭐야? 시효 중단 사유인 성인이 아니라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더라, 그죠? 포기.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돼요. 이게 간염의 통지냐, 그죠? 시효 이익의 포기냐. 기준점이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이냐, 뭐예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느냐. 그에 따라서 완성되기 전의 성인은 뭐예요? 시효 중단 사유인 간염의 통지에 해당하죠, 그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그죠? 그때는 뭐예요?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 자, 그 다음. 지금까지 표현행위를 봤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비표현행위. 다른 말로 사실행위란다. 사실행위. 자, 이 부분은 그 애와 단어를, 제목을 연결시켜달라고 그러죠. 즉, 순수 사실행위는 말 그대로 법에서 요구한 행위만 있으면 그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법상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매장물의 발견, 주소의 설정, 발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일정한 장소가 뭐예요? 내 주소가 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주소로 하고자 하는 의사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내 생활의 중심되는 장소다. 이와 같은 관계만 인정되면 나에 대한 주소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뭐예요? 순수 사실행위라 하고, 그 다음, 혼합 사실행위라 뭐예요? 일정한 사실행위 플러스 뭐예요? 그 행위가 일정한 정신에 바탕한 사실이어야만 한다, 그죠? 순수 사실행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일정한 사실행위가 법률상의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정신에 기인한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무주물 선점료.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물건은 뭐예요?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무주물 선점이라는데, 그죠? 그냥 주어서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점을 해야 되죠, 그죠? 혼합 사실행위. 그 다음에 부호이도 동거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뭐예요? 단순 쾌락을 위한 동거인지 또는 뭐예요? 사실혼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남녀간에 뭐예요? 부부의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사무관리, 물건의 인도 등을 혼합 사실행위라 하더라. 자, 앞서 도입 부분에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이 뭐요? 장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요? 내가 대부분 하다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더라. 그런 정도로만 굳이 하신다면 이번 회차에서 뭐요? 원시 치력을 위주로 쭉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그 다음 내부적 용태, 정신작용이 외부에다가 표시가 안 되죠. 이를 내부적 용태라는데 간접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가 있는데 개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설이란 것은 뭐예요?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 그죠? 모르고 있다. 악이란 것은 뭐예요? 알고 있죠. 이런 것을 대표적인 간접 용태라는데 제목하고 연결 실 필요 없어요. 선이 악의 의미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적 용태는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가 되려면 뭐야? 소유 의사가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의사적 용태라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사건. 법률 사실 중 사람의 정신작용과 뭐야? 전혀 상관없는 사실들을 통틀어서 사건. 태어나고 죽는 거 원해서가 아니죠, 그죠?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뭐야? 시간을 붙잡을 수 없죠. 이런 법률 사실들을 통틀어서 사건이란다. 사건. 자,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건은 뭐예요?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뭐예요? 전혀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럼 사건은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중 어느 것일 수밖에 없다? 법률 규정일 수밖에 없죠. 법률 행위는 뭐예요? 원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뭐야? 사람의 정신작용과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사건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사건은 뭐예요? 다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작년 기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올해는 이 파트가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1절 권리 변동은 몇 년에 걸쳐서 한번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법률행위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기억. 최고자가 붙었죠. 최고는 법률행위다. 준법률이다. 준법률행위 중 뭐예요?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성인. 그만 것도 뭐예요? 간염의 통지고, 통지. 간염의 통지 맞죠? 모주물 선점, 혼합 사실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섭덕. 유실물 섭덕, 그죠? 이것도 뭐예요? 순수 사실행위죠. 네,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그래서 다 뭐예요? 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뭐예요? 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이와 같은 박스 형태 문제가 있죠. 다음 중 맞는 것을 뭐예요?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죠? 정확하게는 그 내용이 OX가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게 내가 힘들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내가 한 4가지는 OX로 하겠다. 그죠? 근데 마지막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나 하나는 아니겠지. 그죠? 그것을 출제자가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모르겠다면 뭐야? 위에 거하고 똑같이 결론을 가져는 게 가장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게 내가 OX가 뭔지 판가름이 안 되죠. 그때는 뭐야? 위에 결론으로 가면 돼요. 위에가 뭐야? O라면 밑에도 그냥 O로. 그럼 다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또는 뭐야? 위에가 X라면 다 틀린 걸로 하시면 돼요. 그게 마지막 판단의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혹시나 몰랐을 때,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는 틀렸겠지. 이런 어떤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뭐예요? 같이 가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수험생 출제자가 뭐예요? 그와 같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합력을 파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하나는 아니겠지. 그죠? 이런 어떤 생각을 유도하게끔 문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보세요. 매일 문제. 준법률 행위인 것은. 자, 그러면 천천히 봐요.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를 볼게요.
동의. 물어볼게요. 동의는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동의는 법률 행위이다 아니다? 동의는 상대방과 합의합니까? 혼자서요? 혼자서 하죠. 그러니까 계약이란 뭐예요? 단독 행위고. 그 다음에 형성권의 하나죠. 그럼 법률 행위다 아니다?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자. 혹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독 행위를 성취하는 뭐요?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단독 행위가 요것만 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동의권, 철회권, 면제권, 상계권, 추인권, 취소권 뭐야? 해제권, 해지권. 이런 게 대표적인 단독 행위 맞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그다음에 취소, 대표적인 단독 행위 맞죠? 답은 쉽게 떴어요. 최고. 의사의 통지, 준법률 행위다, 그죠? 그 다음에 추인, 단독행위죠. 네, 단독행위, 해지. 네, 다 단독행위요, 단독행위. 자, 지금까지 건립 변동에 관한 논점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건립 변동에서 뭐요? 혹시 올해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신다면은 원시 취득을 위주로 뭐요? 네, 설정적 성계라든지 그죠? 내용의 변경 중 뭐야? 질적, 양적 변경 정도를 구별하는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은 예. 준법률 행위를 묻는 문제가 어려운데 이거는 뭐야? 출제가 돼버렸죠 작년에. 자,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 파트로 갑니다. 자, 교과서 149페이지 이하입니다. 자, 법률 행위 파트에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설명은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문화 되더라도 뭐요? 답은 아니에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뭐요? 권리의 변동이라 하고 그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뭐요? 법률 요건이라 했는데 그 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 매매 등 자신들이 원해서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뭐야? 통틀어서 법률 행위 그죠? 법률 행위. 또 하나 상속 등 법에서 인정하는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을 뭐야? 법률 규정이라 했습니다. 그럼 법률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법률 행위는 무수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매매,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고용 계약 등 무수한 것들이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개개 법률의 요건 효과는 다 다르지만 최소한의 공통점이 뭐요? 자신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죠? 3억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대금 3억을 취득하는 대가로 뭐예요?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 그죠? 반대로 뭐예요? 매수인은 대금 3억을 뭐요? 지급하는 대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원하죠. 그 원하는 바는 다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에 드러나 있죠. 즉 청약은 뭐요? 내가 3억에 팔겠다, 그죠? 3억에 사라, 그죠? 3억에 팔고서 뭐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그죠? 원하는 바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 법률행위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원하는 대로 뭐예요? 의사 표시가 원한 바가 있죠, 그죠? 원한 바. 따라서 법률행위란 교과서 보세요. 법률행위란 하나 이상의 뭐예요?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 표시를 뭐예요?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죠? 즉 법률행위란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 한다, 그죠? 근데 문제는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 자체가 동의어는 아니요, 그죠? 동의어가 아니다. 즉 보세요. 청약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없죠.
성낙만으로 발생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뭐요? 성낙이란 두 개의 사실이 합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인 등의 법률가 성립하려면 뭐요? 남자와 여자의 뭐요? 의사합치 플러스 신고라는 또 다른 사실이 합쳐져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 플러스 뭐요? 법률행위는 아니란 거죠. 아닙니다. 다만 법률 효과는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뭐요? 법률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행위에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란 법률 요건은 뭐예요? 구성하는 여러 개의 사실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뭐예요? 법률 사실들, 그죠? 법률 사실인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법률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속 손대지 마세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혼인 등은 의사표시 플러스 뭐요? 신고라는 또 다른 사실이 필요하죠. 법인 설립행위는 뭐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란 법률행위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지만 그 자체만으로 법인 설립이란 법률 효과가 있을 수 없죠. 현행법상 뭐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설립등기 등 또 다른 요소들이 요구되더라고요. 따라서 유일한 요소는 아니란 거예요. 근데 법률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요? 법률이 될 수 없죠. 반드시 필요한 법률에 구성한 사실인데 뭐요? 반드시 필요한 필수 법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의 의사표시에 뭐요? 결함이 있게 되면 뭐요? 법률의 전체가 뭐요? 무효 취소가 된다. 그죠? 무효가 취소가 됩니다. 자, 굳이 하나 하시려면 뭐요? 양자는 동의어가 아니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법률의 종류 이하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